자, 영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 영국 내가 결의를 하게 됐고, 전쟁에 찬성하는 아서 웰즐리라는 사람은 패배, 굴욕 또는 치욕이라고는 모르는 나라의 국민이며, 자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로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이요, 50년 공직 생활에서 영국 국기가 광동에서 당한 것과 같은 모욕을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라면서 청나라를 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이 전쟁이 부도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영국은 이러한 정당한 권리마저 짓밟으며 부정한 무역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정하고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은 나는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에서는 청과의 전쟁을 위해 투표가 이루어졌고, 간발의 차로, 정말 딱 9표의 차로 찬전파가 승리합니다.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271대 262로 찬전파가 승리했던 겁니다.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확실히 과반수였고, 이 표를 본 글래드스턴은 262. 영국의 양심의 무게가 이 정도인가?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핑계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때다 싶었던 프랑스도 에로 사건이 있기 8개월 전에 자기네 선교사 오기스트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서 허가 없이 선교 활동하다가 처형된 것을 구실로 중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냥 진짜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졸지에 두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러시아, 미국도 여차하면 참전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청나라는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먹거리가 되고 말죠. 근데 게다가 이 열강들만 해도 상당히 버거운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당시 청나라 내부에서 태평천국 반란이 일어납니다. 태평천국 운동이죠. 이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꿈에 하느님과 예수를 만나서 자기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했다면서 자기가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근거한 새로운 신정국가를 세운다면서 토지를 지주들에게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라는 사회주의 사상과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엄청 신박하죠. 이 당시 아편 때문에 생긴 은값의 폭증과 영국의 엄청난 배상금 요구 등으로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대거 합세해서 이 홍수전의 세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에서는 자꾸 막 내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세금 내라 그러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근데 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막 땅도 나눠주고, 우리 막 대민주주의적으로 잘해준대. 우리가 다 평등한 사람이래. 너무 좋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20만 대군으로 순식간에 이 태평천국 운동, 그러니까 홍수전 세력은 난징까지 함락을 시킨 다음에 천경이라고 칭하고 수도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라가 갑자기 나뉘어 버린 거야. 한꺼번에 태평천국의 난과 제2차 아편전쟁이라는 조직적인 전쟁이 이제 청나라, 태평천국 운동, 영국 이렇게 1대1대1로 터지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진압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홍콩에 거점을 두고 광저우 시내로 침입해 점령을 한 뒤에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들을 죽입니다. 자, 이후 북경의 관문이었던 텐진을 점령하자 1858년 6월 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불평등 조약인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징 조약 때와는 다르게 텐진 조약을 맺을 때는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까지 끼어들어서 텐진 조약의 내용에는 베이징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공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 상주를 허용한다는 것 외에도 배상금 지불, 개항 항구 10개로 확대, 기독교 포교의 자유와 선교사 보호, 양쯔강 자유통행 및 외국인 중국 내륙
자유여행 뭐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에서 외교관들을 파견을 했는데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군이 2200명의 병력과 21척의 선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규모의 군대가 중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이 놀래가지고 군대는 수도에 들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무시하고 텐진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물을 철거하고 북상하자 청은 이를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영국과 프랑스군을 포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이 먼저 위협 행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갑자기 우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기습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본국의 증원부대를 동원해 수도 베이징으로 향하게 됩니다. 1860년 9월 21일 2차 아편전쟁에서 편성된 영국 프랑스 연합군 1만 명은 청제국의 수도인 북경 앞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보르지기트 생게린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휘권을 맡겼고 이 칭기스칸의 직계 후손이었던 생게리첸은 기마대를 거느리고 태평천국 군대를 격파하며 당대의 최고의 명장으로 떠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북경의 관문인 팔리교에서 마지막 남은 제국의 정예병인 만주 8기, 몽골 8기 12,000명을 비롯한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상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1일 오전 전열을 맞춰서 영국군이 행진을 했고 청군은 좌측은 운하와 팔리교 촌락이 위치해서 청국의 측면을 보호했으며 청군의 중앙 정면에도 마을이 하나가 있어서 엄폐를 해주고 있었어요. 나름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한 거예요. 팔리교에. 자, 그러자 프랑스 포격대가 사격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화포수가 나름 많았던 청나라 군대도 여기다가 대응 사격을 딱 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청나라잖아요. 이게 분량이 많은 거야. 이 당시 총이 이게 불발률이 조금 높았어요. 자, 그러자 생게린첸과 팔기들은 냅다 그냥 돌격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최강의 기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 자기들 앞에 있는 보병이 일렬로 이렇게 쫙 늘어선 선영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우리가 두두두두 가가지고 꽝 하면은 얘네들이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정말 너무 약해 보이니까 그냥 다다다다 하고 그냥 직진해버린 거야. 그렇게 최종의 8기 12,000명 병력은 영국군 1만 명의 보병대에게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국군 장교는 동양 최정예라는 기병대의 돌격 속도는 인상적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숱하게 겪어왔고 우리 병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령과 함께 진형을 바꾸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열심히 돌격했던 청나라 기병은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2차 아편전쟁은 1722년 개발되었던 플린트 머스킷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전쟁이었어요. 화약을 올려서 쏘는 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개발이 된 총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화약을 올릴 필요가 없이 그냥 부싯돌 가지고 빵 하고 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불발률이 낮겠죠. 머스킷이 불을 뿜음과 동시에 기병대 1열이 무너져 내렸고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면서 돌파력까지 잃어갔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포격과 머스킷에 청군은 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단 하나의 방진도 깨지 못하고 청나라 기병대는 3,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대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 보병대는 기병의 퇴각과 동시에 연합군을 향해 진격을 했는데 이를 보자 순식간에 다시 전열을 바꾼 연합군은 선영진으로 포진해서 청나라 보병을 상대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화승총 부대는 공포에 질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총을 막 발사하는가 하면 전열도 형편없었죠. 청나라 보병대는 놀라운 속도로 격파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대열을 맞추고 쇠꼬챙이를 쑤셔 넣으면서 재장전을 하는 연합군을 보면서 청나라 한족 보병들은 저 군대가 서양의 귀신일지도 모른다라면서 공포에 떨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몇 시간에 이르는 전투 동안 용감히 나름 분전을 했던 만주 8기와 몽골 8기는 1만이 목숨을 잃습니다. 오합지졸로 도망치던 보병대들은 연합군의 착검 돌격에 백병전에서도 밀리면서 쓰러져 갔고 무너진 청나라 군대는 그대로 와해됩니다. 이로써 청나라의 중앙군이 거의 소멸됐죠. 이것이 팔리교 전투입니다. 팔리교에서 승리했다, 팔리교에서 싸웠다라고 해서 팔리교 전투라고 부르는데, 팔리교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북경을 점령했고 황제였던 한풍제는 놀라서 달아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와 영국, 프랑스 군대가 결전을 벌인 팔리교 전투는 전통시대의 최강의 전투군과 근대시대 최강의 전투군이 마주친 전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일방적인 학살극이었지만요. 청나라 병력 2만이 죽은 이 전투에 영국과 프랑스가 입은 피해는 전사 13명, 부상 56명이었습니다. 8기군이 박살나고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겁에 질린 황제 한풍제는 열하로 피신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군은 1860년 10월 6일 베이징에 입성해서 최고의 정원이자 전 세계에서 황제에게 진상된 보물창고인 이화원과 원명원을 습격합니다. 연합군은 이곳을 약탈한 뒤에 건물을 다 태워서 도망간 황제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안 돌아오면 자금성 태워버린다. 약간 이런 거죠. 사실 자금성도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가 말려서 안 태운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한풍제에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1860년 10월 18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텐진 조약보다 더 굴욕적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존의 항구에 텐진까지 개항하고 구룡반도의 일부를 영국에 할양하는 것,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아편 무역의 합법화, 전쟁 배상금 지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1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약간 잠자는 사자,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베이징 조약을 맺고 나서는 그냥 종이 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 때문에 맺어진 아편 무역의 합법화의 결과로 중국은 이제 마약 중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이제 전 국민이 아편에 찌들다시피 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심 질서가 무너졌고 1904년에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까지 지자 중국의 국가위신과 중화사상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부패와 무능이 청나라 몰락의 이유였던 거죠. 그렇게 1911년 신해 혁명으로 대국 청나라는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편 때문에 한 번 혼이 난 중국은 이후에 마약 사범에게는 사형 아니면 최소 종신형을 선고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컨텐츠 아편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